전북교육 누가 맡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이 달라집니다. 기초학력, 고교학점제, AI 교육, 늘봄학교, 학생안전, 농어촌 작은학교까지 전북 교육의 방향을 묻는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천천만만 특별 코너에서는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이 제출한 정책 질의 서면 답변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전북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송의 문을 여는 곡으로 이승윤의 꿈에 거쳐 듣고 오겠습니다. 내게 멀쩡한 나침반이 없어 따라가봐도 북극성은 없어 어디쯤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 희한한 것은 이젠 걱정이 없어 늘 끝에 항상 네가 있어 이제와 영원의 방황 같은 건 됐어 난 오직 너에게 붙어 쏟아지는 사랑구청 마지막 위에 너의 누구나 너에게서 그쳐 감아지는 꿈을 거쳐 아무래도 너여요 아무래도 너여요 내게 멀쩡한 진리들이 없어 따라가봐도 삶은 거기 없어 박제된 정답 중 살아있는 건 없어 희한한 것은 이젠 상관이 없어 그 끝엔 항상 네가 있어 삶을 공허하게 마치
이승훈의 꿈에 거쳐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천천만만.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천천만만 특별 코너입니다. 이번 방송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자 공통 정책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책질의서는 답변은 2026년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했습니다. 유튜브 송출은 5월 22일부터 25일 사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을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 콘텐츠입니다. 두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핵심 답변 300자 기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진행자는 후보자 답변을 해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제출된 답변을 낭독한 뒤 시민이 확인할 지점을 짧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순서는 문항마다 교차 진행을 할 거고요. 홀수 문항은 이남호 후보부터, 짝수 문항은 천호성 후보부터 소개를 될 예정입니다. 네, 1편 수학과 학력,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학과 학력, 미래교육은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을 가르치는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질문을 통해 두 후보자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 1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북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은 수용화돼 전북 실정에 맞게 보완 재설계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시간을 확대해 전북 역사, 생태, 문화 프로젝트와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하고 독서, 토론,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거점 캠퍼스를 통해 선택 과목과 심화학습 기회를 넓히고 서논술형 수행평가는 교사평가 문항, 은행과 AI 지원 시스템으로 학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의 성공은 교사에게 다른 업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전북형 학교 자율시간 운영 모델, 지역 연계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과 서논술형 평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사 연구 시간과 행정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확인 포인트입니다. 확인할 부분은 학교 자율시간과 지역교육과정이 실제 학교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 그리고 교사의 수업평가 부담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네, 두 후보님 답변서를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질문 2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기초학력,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학생 지원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2에 대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결손은 단순한 공부 문제가 아니라 빈곤, 정서, 관계, 건강, 돌봄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은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통합지원체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북형 학생 맞춤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습, 복지, 상담, 의료, 돌봄을 연계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학생은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남우 후보의 핵심 답변을 낭독하겠습니다. 학력신장 3.0과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연계해 기초부터 진로까지 책임지는 전북형 통합 학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진단, 튜터, 성장 기록, 에듀패스를 활용해 학습, 정서, 돌봄, 진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학교마다 담임, 전담교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 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컨트롤 타워를 두어 기초학력 책임지도, 심층 심화 지원, 위기학생 복지 정신건강 연계까지 한 경로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핵심 답변에서 시민 확인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기초학력을 성적 문제로만 볼 것인지 복지, 정서, 돌봄 진로까지 연결된 통합 지원 체계로 볼 것인지입니다. 네. 두 후보님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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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은 고교 학점제와 전북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 3을 해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적용되었고 2026학년부터 선택 과목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등 안착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가 전북의 일반고, 농어촌 고교, 특성화고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이남우 후보의 핵심 답변 낭독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학력신장 3.0, 전략산업 인재양성 공약과 연계해 선택, 진로, 지역산업, 미래 역량이 함께 작동하는 전북형 학점제로 만들겠습니다. 일반고는 진로군별 선택 과목과 융합, AI, 인문, 직업 탐색 과목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시군 거점 캠퍼스 온라인 학교로 과목 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모든 시군에 전략산업 기반 특화고를 지정 육성하고 미수 예방을 위해 기초학력 학습 코칭, 방과 후 방학 집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북의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하이브리드형 공공학습 플랫폼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북 진학, 진로교육원 설립으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농산, 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캠퍼스형 교육과정, 미수학생 지원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통학택시 등 이동권 보장으로 공동교육과정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 확인 포인트입니다. 전북에서는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이동 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두 후보님들 답변서를 너무 드라이하게 읽어주시는 거네요. 네. 최대한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네. 그걸 지켜야 하니까.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네. 저희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답변, 두 후보님들 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커뮤니티 천천만만 회원님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중간 후보님들 답변을 토대로 시민들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와 전북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두 후보님들 과목 선택권,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미이수 학생 지원, 진로 진학 상담,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AI 디지털 교육과 교육 격차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4입니다. 교육부는 AI 교육자료, K교육 AI, 학습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튜터, AI 윤리교육, 교수학습 평가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AI 디지털 교육 확대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디지털 교육 확대에 대해서 천호성 후보님의 핵심 답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AI는 교육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교육의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를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적 교육 도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농산어촌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생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까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중심이 아니라 학생 성장 중심의 전북형 AI 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남우 후보 핵심 답변 낭독하겠습니다. 전북의 AI 디지털 교육은 독서 사고력 3.0과 AI 활용을 원칙으로 기술 교육보다 먼저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기초 인프라와 AI 기초 교육을 보장하고 농산어촌 취약계층 학생에게 단말기, 통신, 튜터를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AI 윤리,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시민교육을 전국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용시간, 콘텐츠 관리와 상담 교육을 학교, 가정, 지역이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 볼 시민 확인 포인트입니다. AI 교육은 기기 보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교사 지원, 농어촌 접근성, 디지털 과의존 예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두 후보님 의견 답변서를 저희가 들어보았습니다. AI 윤리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정보 보호, AI 교육 자료 활용, 그 다음에 교사 연수, 디지털 튜터, 농어촌 디지털 격차 해소, 학생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 대책을 포함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두 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AI에 대한 그럼요.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딜 가도 항상 화두가 되고 학교에 이제 수업을 가도 아이들의 수업의 이제 환경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실은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냥 과의존보다 좀 개인적으로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두 분 AI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할 때 네. 오히려 그 근거나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네. AI를 믿을 수 있을까? 아직도 불안이 많은 편입니다. AI. 홍익맘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아무리 뭐 발달을 하여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두 후보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비단 두 후보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물밀듯 이렇게 밀려오는 지금 이 AI의 발전,
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개인정보 보호랄지 특히 AI 윤리 아이들이 제가 사용해 보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서를 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 약간 트레이닝을 잘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딥러닝 시스템이잖아요. 네.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어떤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에 앞서서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서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답변서를 읽어주시고 오늘의 포인트 있잖아요. 네. 시민의 확인 포인트.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AI 각 문항별로 저희가 지금 질문에 대한 시민 확인 포인트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좀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시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교육 격차?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희 이제 후보님들, 정책 공약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들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시민 확인 포인트를 잘 포인트 잡아가지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편에서는 수업과 학력, 고교 학점제, 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답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이제 2편에서는요, 돌봄과 안전, 학교 공동체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어오겠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네.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습니다. 아우, 유나 노래는 언제나 너무 좋죠.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편에서는 돌봄과 안전,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돌봄과 마음 건강, 학교 공동체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질문 5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늘봄학교와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에 대해서 관한 질문입니다. 자, 질문 5는 교육부는 2026년 초등 돌봄 교육 운영 길라잡이와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 추진 방안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교육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형 늘봄 학교와 초등 돌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 질문을 이번에는 이나무 후보 핵심 답변 낭독 먼저 시작할게요. 이남호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 드리겠습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온 동네 돌봄은 아이 성장 중심, 학교 과로 없는 돌봄, 지역 복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설계하겠습니다. 학교는 기초학습, 놀이, 독서, 예체능 등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장시간 돌봄, 방학 돌봄은 지자체, 지역 아동센터, 복지기관과 분담하겠습니다. 동산 어촌에는 순회 돌봄교실, 권역 거점 돌봄교실, 에듀패스를 연계한 이동형 돌봄을 운영해 공백을 줄이고 돌봄 전담사 강사에게 안정된 고용과 처우, 연수를 보장해 질을 높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 확대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함께 연결하는 공공 돌봄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마을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전북형 온동네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돌봄의 질과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농산어촌 돌봄 공백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확인 포인트입니다. 늘봄과 돌봄은 확대 자체보다 운영의 질, 학교 업무 분담, 지역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포인트까지 또 알려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진짜 늘봄 학교, 요즘에 교육부가 이게 정책이 바뀌면서 늘봄? 다 함께 돌봄? 요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늘봄이 뭐야? 다돌이 뭐야?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늘봄이나 다 함께 돌봄에 대한 경험이 두 분은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진짜 생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아쉬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맞벌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우리 또 대표님께서 한번 안내해 주세요. 늘봄에 대해서. 늘봄에 하고 대해서? 계시잖아요. 아니, 늘봄은 이제 방과 후 체계로 들어가는 네, 부분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두 후보님 답변 보면 학교 업무 부담, 돌봄의 질, 강사 처우, 지역 아동센터, 마을 기관 연계,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방안까지 두 후보님 모두 다 꼼꼼히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 포인트까지 두 분이 또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모양새가 네.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 그러잖아.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맞아요. 손길이 다 필요하다고. 그런데 좀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또 그런 모습이지 네. 않을까. 그래서 함께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진짜 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 이후에 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런 이야기도 중간에 자녀 키우면서 한 번씩 들어봤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남편의 무관심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남자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아이가 또는 동네의 아이가 집에서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연결해주고 웃음을 돌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웃음을 주고 또 동네에서도 그 동네가 살아있는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돌봄에서 좀 소외되는 듯한 저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외되는 역할을 못함으로써 네. 오히려 가족에게 그 함께 되는 이 가족 공동체 이런 거를 챙기지 못하는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어요. 예, 남자 아빠들한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가 더 끈끈해지고 만들어지는 건강할 때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네. 남편들에게 아빠들에게 그걸 일로서가 아니라 역할로서가 아니라 너도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웃음을 짓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오. 시선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무관심 대신에 제대로 된 관심. 오, 좋아요. 맞아요. 그 마을에서 또 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하나하나 이제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이런 우리 이야기인 또 거네요. 이제 그 두 교육감님을 비롯해 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그 정책에 관련된 분들이 바빠지셔야겠어요. 왜냐하면 또 아빠들을 위해, 아니, 아빠들이 또 짬이 나야 관심을 그죠. 갖잖아요. 우리 아빠들을 위한 또 정책을 위해서 또 바빠지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우연치 않게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강요를 처음에는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참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그럼요. 순간순간 그걸 느끼게 되면서 처음에는 역할 분담 내지는 뭐 일을 떠맡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나중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음 질문. 아니요, 잠시만.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예전에는 시민들이 정치가 뭐야? 뭐 교육감 맞아. 선거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무관심 더 이상 아니죠. 네. 관심을 갖고 저희의 목소리를 또 같이 내고 또 같이 참여해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치의 가치. 그죠? 좋아요. 네. 이렇게 또 이런 무관심에서 이런 확장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나의 건강 얘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그럼요.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학생 마음 건강과 사회 정서 교육이네요. 네. 네. 질문 6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사회정서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 학생 상담 지원과 학교, 교육청, 지역기관 연계 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마음 건강과 사회 정서 교육을 전북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강화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6에 대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마음 건강은 학업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의 기본입니다. 사회 정서 교육을 모든 학교의 교육의 기반으로 강화하고 정서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상담, 치유, 회복까지 연결되는 전북형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 윗센터, 정신건강기관, 학부모가 함께 연결되는 통합 지원망을 만들고 자살 예방과 디지털 과의존 예방까지 포함한 학생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남호 후보 핵심 답변 낭독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3.0과 함께 학생 마음건강, 사회 정서 교육을 전북 교육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학년 선장 기록에서 정서, 관계, 디지털 생활습관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학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기관이 연계된 전북형 통합 마음건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정서학습, 관계, 갈등 해결, 디지털 시민,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 학생은 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들의 답변에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시민 확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학생 마음 건강은 상담 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발견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연계하여 학부모 지원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 건강.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제 저는 그 위센터에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가 온 가족 네.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자기의 이제 기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TCI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가족이 같이 가서 좋았고요. 또 이게 가족 단위로 가서 검사를 하고 또 근데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그 가족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서 앉히고 또 나중에는 그 같은 기질끼리 묶어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이해가 돼. 어머,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생각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러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또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커뮤니티 천천만만 청취자분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전주고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또 좋은 게 뭐냐면 멀리 안 가도 돼. 맞아요. 다 있어, 웬만하면. 전북에 관련한 거점이 전주이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서, 뭔가 정책 없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잘 찾아보시면 또 이미 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으니까. 네. 그래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질문 6위, 마음 건강? 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네. 학생 마음 건강, 사회 정서 교육. 이게 요즘에 좀 각박한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두 후보님들 답변을 보고 꼼꼼하게 정서 유기 학생, 조기 발견, 전문 상담 교사, 위센터 연계, 자살 예방,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 지역 정신건강기관 협력 방안까지 포함해서 좀 답변을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 그 대표님은 학교로 수업을 나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많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수업 때 들었거든요, 대표님께.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되게 잘 케어하시잖아요. 마음을 열게끔.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거 조금 지금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수업을 가서 경험을 하면서 가장 문제로 느낀 부분은 안타까운 점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시기에는 그 획일적인 데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 있는 행동으로 학생으로 인식하고 뭐 그런 마음 가진 사람으로 해서 뭐 과거에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뭐 정신병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갔다면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선입견을 아직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연계된 병원만이 아니라 여기에 소개된 뭐 위센터나 이런 데 가서 즐겁게 재미있게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병원에서 무슨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곳에 가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부모님들 만나면 그로 인해서 아이는 가볍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뭐
오히려 더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병원이 아니라 위센터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그것이 재미있는 곳이다. 네. 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두 후보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또 이제 챙기고 네, 챙겨주시면 이제 좋겠네요. 네. 네네. 건강하게 사실은 낙인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장소를 찾지 않는 그런 그렇죠.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꼭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의 치유한 그럼요. 나의 마음 건강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래서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 더 고립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아프고 이런 이유가 또 학교 폭력, 네. 또 사이버 폭력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이제 7번째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예방과 회복 지원에 관한 건데요. 자, 질문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질문 7입니다. 제5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2025년에서 2029년이죠. 기본 계획은 예방 역량 강화, 사이버 폭력 예방,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교육을 포함합니다. 전북 학교의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 답변 낭독해 주세요. 이남호 후보 핵심 답변 낭독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신속 공정 처리, 관계 회복, 재발 방지가 가능한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전북형 통합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관계, 사회 정서, 디지털 시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교화하고 중학교 중심 학교 폭력 따돌림 예방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은 상담, 의료, 법률, 학습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교육, 치유, 사회봉사 중심 프로그램으로 재사회화를 돕겠습니다. 사이버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징벌적 접근보다 회복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예방, 관계 회복,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는 전북형 학교 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예방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학교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교육과 전문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확인 포인트입니다. 학교 폭력 정책은 신고와 처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사이버 폭력 대응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 학교폭력은 조금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뭔가 너가 뭔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약간 사회적인 맞아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2차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돼가지고 그 보호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가해자라고 지칭되는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해서 잘못된 사람이야 자체가 라는 식으로 그리고 무조건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그 가해 행위에 대해서만 관점을 둬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는 식으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행위 폭력 행위가 일어나면은 그 교실 친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고 그 안에서 그 순간 이후에 다시 안 보는 사이가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사이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 교실에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유지시켜 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재 네.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늘 맞아요.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교육부에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이 지금 예. 5차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화됐다라는 거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2020년 이전에는 학교 안에서의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지원청에서 넘어오는 각 지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심의 조치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 예방 역량 강화나 사이버 폭력 예방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질문으로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교육, 관계 회복, 학부모 교육, 디지털 성범죄 및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한 대응까지 이렇게 답변을 좀 저희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두 후보님들의 생각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또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질문은 또 교권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에 대한 정말 요즘에 또 핫한 그 뉴스까지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 남자 선생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체험학습 네. 정말 아이들이 뼈 너무 때리는 팩트를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어제 뉴스에 나오셨어요. 뉴스에 계속 지금 2, 3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전국 뉴스에도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랬대요. 무슨 스승이냐? 교사의 날로 바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또 맞아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져.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 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명칭이 좀 바뀌는 맞아요. 것처럼 네. 이 부분도 사실 시민들이 우리의 전북 도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답변을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 예. 이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이라는 부분으로 네, 나오는데 직업은 교사이면서 교사이신 분들 다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시거든요. 네, 경험을 네. 대부분 하시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이면서 교사 이게 별개로 자꾸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학부모와 교사는 별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경험을 교사도 학부모의 경험을 하고 학부모 중에서도 교사가 있으니까 교사는 직업이잖아요. 네. 직장을 다니는 거고 네, 네. 학부모는 보내는 입장에서의 방향이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좀 다름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자꾸 그거를 분리해서 해결 분리가 될 방법을 수밖에 없잖아. 저는 반대로 그걸 자꾸 진영놀이는 아니죠. 각각의 그 집단 간의 대결처럼 이렇게 알았어. 바라보는 시점이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분이 교사를 다 이렇게 대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교사이신데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었던 거야. 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 한 분 때문에 교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네. 그래도 저는 스승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 스승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아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도 그래요. 요즘에 MG해서 뭐 아이들 버릇없다, 뭐 대바라지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겪어보면
아이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사리 분별 정확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른답지 않은 어른한테는 어른 대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를 좀 먼저 살펴보고, 저는 요즘에 성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에게 결핍된 것 중에 하나가 성찰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조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바라고 무언가 뭐 사이에 불만을 갖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 중요한데, 나를 돌아보는 거. 아니 우리 두 중요한 분 것 다 같아요. 지금 질문 들어가기도 전부터 맞아요. 이렇게 뜨거워졌어, 지금 또 우리. 네. 그러니까 질문 읽지도 않았는데 막 벌써부터 막 이 부분이 안 그래도 너무 맞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가 봐요. 다른 그럼요. 방송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답변서에 집중해 주세요. 그럽시다. 네. 자, 우리 질문. 8번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8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와 교육활동 보호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안심을 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8에 대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무너지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배움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 심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학생 생활 지도와 학부모 상담, 학교 갈등 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남호 후보 핵심 답변 낭독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집니다. 전북은 교권을 강하게 지키고 행정은 과감히 덜어내는 전북형 교권, 민원, 행정 시스템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 민원 통합 콜센터와 스쿨로 이어가 직접 접수 대응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72시간 내 증거 수집, 법률, 심리 지원을 자동 가동하겠습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호하는 기준과 교육감 명의 보호 의견서를 제도화하고 체험학습, 안전, 시설 행정은 전북교육시설관리단, 학교 업무 전담센터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의 답변에서 시민 확인 포인트는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학부모 소통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로 봐야 합니다. 네. 네. 악성 민원 대응 필요하죠. 그렇죠.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 심리 지원, 학부모 상담 체계, 학생 생활 지도, 학교 갈등 조정 방안 등을 포함해가지고 두 후보님께서 정책 질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두 후보님에 대한 답변서를 또 우리 커뮤니티 입말로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어찌됐든 너무 다들 두 후보님 다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좋은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되시든 꼭 그 정책이 잘 이렇게 수립이 돼서 더 나아지는 교육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편에서는 늘봄학교 학생 마음 건강, 학교 폭력, 교권 보호에 대한 두 후보님들의 답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막바지로 3편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3편에서는요, 지역 교육과 포용 교육, 공약 이행 문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좀 쉬어갈까요? 네. BTS의 봄날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거울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바람에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온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 내뿐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지 널 풀어내보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You know it all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언제나 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숨겨온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BTS 봄날 듣고 오셨습니다. 봄날이라는 말에는 기다림도 있고 회복도 있고 다시 만나자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가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3편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3편에서는 전북 교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전북의 역사, 문화, 생태교육, 특수교육과 이주 배경학생 지원, 그리고 예산 공약 이행평가까지 다룹니다. 전북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후보자들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번 3편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누구 하나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이나 부분이 없이 두루두루 또 그런 작은 곳에 더 귀를 더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편도 사실은 중요했고, 그렇죠. 2편도 중요했고, 1편의 우리 주제가 뭐였죠? 1편의 주제는, 네. 저희가 수업. 학력과 이제 뭐 학력에 관한 거죠. 학력에 그리고 미래교육 정말. 네, 맞아요. 네. 필요한 질문으로 저희가 수업과 학력,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2편에서는 또, 돌봄과 안전, 학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확장된 이번 편에는 네. 확장된 주제를 저희가 지역 교육과 포용 교육, 그다음에 공약 검증까지 네. 뭐 저희가 어느 후보님이 되든 간에 공약 검증에 대해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취지에서 저희가 정책 질의에 좀 네. 담아 놓기는 했는데 아마 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요. 그게 우리하고는 사실 네. 1편하고 2편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예. 네. 학교 안 그리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피상적이었다면 이번 3편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은 이제 지역 교육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포용 교육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공약에 대한 검증. 네. 즉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면은 사실 교육감을 뽑는 데는 학부모들인 분들보다도 학부모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내 아이는 학교 이제 졸업했으니까 끝났으니까 하고 관심을 벗어버리는데 사실은 교육감 후보자님들이 또는 앞으로 교육감이 되시는 분은 지역교육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교육청에서 아우르는 맞아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로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너무 동감해요. 맞아요. 왜냐면 또 요즘에 또 그러잖아요. 뭐 지방 소멸 이런 거에 되게 핫하잖아요.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되게 발전해서 또 넓게 아우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지금 이번 방송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전북 교육감 예비 후보자, 지금 이제 후보자 등록이 마친 상태니까, 후보자 공통 정책 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앞서 정책 질의서는요. 2026년 5월 7일에 저희가 발송을 했고요. 두 후보님께서 답변은 2026년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방송은 유튜브 송출될 텐데요. 5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을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핵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콘텐츠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핵심 답변 300자 기준 내용으로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진행자는 후보자 답변을 해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제출된 답변을 낭독한 뒤 시민이 확인할 지점을 짧게 안내하게 됩니다. 후보자 답변 순서는 문항마다 교차합니다. 홀수 문항은 이남호 후보부터, 짝수 문항은 천호성 후보부터 소개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1편, 2편에 이어서 3편의 질문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3편 질문, 마지막 편이기도 하고요. 전북 지역성과 작은 학교, 포용교육, 그리고 공약 이행과 예산 공개 문제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네. 지역교육과 포용교육 공약 검증의 3편에 이제 이어지는 질문, 이제 9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전북의 농어촌 작은 학교와 지역교육 과정에 관한 건데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과 지역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농어촌과 작은 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모든 요즘 시대에 사실은 뭐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지방 소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전북의 농어촌 작은 학교를 단순 유지가 아니라 지역 교육 거점으로 살리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남호 후보 핵심 답변 낭독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지역 소멸의 피해자가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통폐합은 학생, 학부모, 지역 의견과 교육, 교통 여건을 종합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만 검토하고 가능한 한 학교를 지키는 방향의 전북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지역 역사, 생태, 문화, 농업, 발효, 전통 예술 등을 담은 지역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점 캠퍼스, 농촌 유학, 교육 퀴촌으로 학생 수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기반입니다. 획일적인 통폐합보다 지역 여건과 교육 가능성을 고려한 전북형 작은 학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팀을 신설하고 공동교육과정, 통학 지원, 농촌 유학, 지역 연계 교육과정,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확대하여 작은 학교를 지역 교육, 돌봄,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학교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교육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후보자 답변 낭독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서 확인할 포인트. 네, 포인트. 네, 시민 확인 포인트입니다. 작은 학교 정책은 학생 수만 볼 것인지 지역의 교육, 돌봄, 문화 거점으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단순하게 이거를 학생 수만으로 정의하기에는 학생 수에 또 따라서 또 폐교 유무가 또 달려질 수도 있고 네. 연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런데 두 후보님 답변 모두 다 통폐합 기준, 공동교육과정, 통합지원, 네. 지역교육과정, 마을교육공동체, 농촌유학,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 방안 모두 다 꼼꼼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작은 학교 또는 학교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폐교 문제는 단순히 어느 것이 옳냐가 아니라 네. 여기 두 후보님들 다 모두 이 학생 수와 더불어서 지역의 거점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평가를 해서 하겠다라는 게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인트 네. 잡으시면서 지금 잘 들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또 저희의 권리잖아요. 이 네. 투표가. 그래서 소중한 한 표 한 표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10번 넘어갈게요. 네네. 네. 질문 10. 전북의 역사, 문화, 생태교육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부 업무계획은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학교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10에 관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은
교과서 밖 체험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 핵심 배움이 되어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웅치 이치 전투, 새만금과 생태환경, 지역문화예술을 학교 자율시간과 지역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민주주의, 공동체,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전북형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남우 후보 핵심 답변 낭독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웅치 이치 전투, 새만금, 내장산, 변산반도의 생태, 판소리, 국악, 발효, 농생명, 전통예술 등 전북의 자원을 전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만 만들겠습니다. 정읍통합 학생 역사탐험대, 남원 IBK, K컬처, 국악, 고창 전통예술, 해양생태, 부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순창 발효 예술문화 등 시군 공약을 학교 교육과정과 체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전북형 민주시민을 기르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의 핵심 답변을 들어보았는데요. 질문 10번 전북의 역사, 문화, 생태교육에 관한 이 답변 중에서 저희가 확인할 포인트는요. 시민 확인 포인트. 지역교육은 체험학습을 한번 다녀오는 수준을 넘어서 정규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시민교육과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합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질문이 전북의 역사, 문화, 생태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웅치, 이치 전투, 전북의 생태 환경, 지역 문화 예술, 문화의 다양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을 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4,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역 문화 예술, 지역에 대한 역사, 요런 게 순차적으로 약간 좀 바뀌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또 살펴보신 부분이 정말 후보님들 답변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또 우리의 특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더 특색 있게 우리만의 것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 지역 간에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우리 문화 하면은 너무 사실 서양 문화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에 와가지고 K컬처라는 말이 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흐름을 이끌어가는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러한 이제 한국의 문화라는 그 너무 커다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지역을 또 나타내는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는 것도 정말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여 하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아니, 근데 제가 네네네. 요즘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천변도 되게 많이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요. 교육하는 그 맞아요. 과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또 동학농민 거기 센터에서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도들을 또 장이나 아니 기관에서 하고 있구나. 지자체에서 네네네네. 사실은 이제 동학 농민 하면 저희가 한 군데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가면 또 동학 농민 맞아요.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두 후보 모두 다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전주, 정읍 곳곳이 다 연결이 돼 있는 맞아요. 전북의 역사하고 연결이 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니까 네. 정말 이걸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당연하죠. 우리는 전북에서 태어나서 전북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이들도 또
좀 어르신, 나이 든 어르신들도 요러요러한 전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전북의 교육이 좀 그럼요. 되었으면 그래서 좋겠다라는 이게 꼭 바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이어져서 이 아이들이 이어나가야죠. 네, 맞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네네.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저희가 질문 10번에 대해서 네네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11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네. 특수교육과 필요하죠. 이주 배경 학생. 또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2022년 개정 특수교육 과정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는 특수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을 포함하죠. 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주 배경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저소득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이남우 후보 핵심 답변 낭독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이주 배경, 다문화,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전북 교육의 공공 책임입니다. 부모의 희생에 의존하는 특수교육을 공공 책임제로 전환해 치료, 재활, 교육, 통학, 돌봄을 공교육 안에서 보장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에게는 거점 한국어 학급 1:1 집중교육, 다국어 통번역 정서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농촌 시군 맞춤 케어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복지, 바우처, 에듀패스를 통해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도 학습, 정서, 진로, 자립 지원을 동등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천호성 후보의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수학생, 이주 배경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저소득층 학생 모두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전북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통합교육과 한국어 교육, 학습, 진로,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청, 지역기관이 함께 연결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전북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확인 포인트. 포용교육은 예산과 인력, 통합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가족 지원, 지역기관 연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계 작동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 공약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포인트 잘 집어주셨네요. 그렇죠. 네, 우리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되어야 이게 또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약으로만 또 끝나면 안 되는 네네. 부분이고 또 필요하죠. 음. 실제적으로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서 진짜 다문화 가정들이 엄청 많이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는 이게 소수였다면 이제 거의 반반? 네. 네. 어디 가나 교육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예전에는 그냥 사회적 배려 약자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회적 배려, 취약계층, 약자, 이런 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들이 없어졌고, 그래서 두 후보님 모두 다 통합교육, 보조인력, 한국어 교육, 학습 지원, 진로 지원, 가족 지원, 지역기관 연계를 포함하여 네. 꼼꼼하게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지금 공약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챙김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이제 시각이 바뀐 것 같아요. 특수 쪽도 예전에는 그 집안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역에서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실제적으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또 생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을 하면서도 이번에 그러니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우리의 그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좀 들었으면 행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투표 참여 네네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저희가 이번에 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많은 홍보 영상이랑 음원이랑 이런 걸 제작을 했거든요. 네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네.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사전 선거 꼭 투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6월 3일 뭐 사전 투표 못 하신 분들은 꼭 6월 3일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안내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12번 마지막 질문에 또 저희가 한번 나눠 줄까요? 네. 열심히 달려왔네요.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질문 12입니다. 교육 예산, 교육 공약 이행, 정책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에 대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AI 디지털 교육, 늘봄학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등은 모두 학교 현장의 인력, 예산, 공간, 지역 협력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는 매니페스트 원칙에 따라서 뭐 하는 답변들을 사실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핵심 답변만 낭독해 드리고 있는데 추후에 후보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마 다 공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방법을 좀 찾고 네. 있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 정성스럽게 네. 꼼꼼하게 맞아요. 네, 되게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짧게 네. 요약해서 안내드린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핵심 답변만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사실은 아쉽기는 해요. 또 조심스럽기도 네. 해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후보님들의 그런 뜻을 저희가 잘 다 전달되고 있는 건지 저희도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지금 저희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공정하고 중립을 지키고 이제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가감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요 상황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서 네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 감안하셔서 잘 들어주시고요. 네.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네. 이번에 문항을 12개 문항에 거쳐서 예, 예. 지금 발표해 드리는 거는 후보자님들이 답변으로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특히 300자 이내로 핵심 답변으로 요약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요약해 주신 부분을 가능한 한 틀 그대로 낭독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능한 한이 아니라 그대로 네, 낭독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고 네네. 있는데 나머지 이 사항들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것들의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는 내용까지도 사실은 후보자님들한테 답변을 요청을 드렸었고 두 후보자님들이 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아마 공약 다른 데에서도 그 부분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정책 질의서 질문을 보냈을 때 이 양식이랑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그 정책 질의서는 올려놓을 거예요. 네네. 정책 질의서는 올려놓고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300자 핵심 답변 보내드린 거에 있어서는 그대로 낭독을 해드린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전북형으로 그대로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이제 다시 우리의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후보자님들마다 약간의 질문의 문항에 따라서 네. 다름의 답변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마낭독을 해드릴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자, 이제 그러면 질문. 우리가 마지막 빨리. 마지막 질문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순차적으로 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걸로 네, 가름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12번 12번 질문 해주시죠. 아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낭독해 주시면 아, 예, 아니 잠시만요. 제가 후보자께는 당선 후 주요 공약과 교육부 정책의 정부 적용 상황을 어떻게 공개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12번의 교육 예산, 공약 이행 정책 평가에 대한 천호성 후보 핵심 답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선거 때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요 공약과 교육부 정책의 전북 적용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공약 이행률, 학교 현장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종합해 정책 성과를 점검하겠습니다. 조정 사업은 숨기지 않고 원인을 공개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정, 중단, 재설계하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남호 후보 핵심 답변 낭독 드리겠습니다. 교육 예산과 공약은 도민과 맺은 계약입니다. 교육감은 예산 배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공약 정책 우선순위를 직접 설계 조정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약별 예산, 연도별 집행률, 성과지표, 현장 만족도를 공개하고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에 맞춘 공약관리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학력, 특수, 돌봄, 농산어촌,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핵심 공약의 재원을 우선 배분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의 답변을 낭독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실 시민 확인 포인트. 자, 시민 확인 포인트는요. 공약은 발표보다 이행과 공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 집행률, 현장 만족도, 실패 사업 공개와 수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 사항을 또 읽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두 후보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산 집행률, 공약 이행률, 학교 현장 만족도,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네. 그 다음에 실패 사업 평가, 정책 수정 절차 등, 두 후보님 모두 다 구체적으로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 시민들 포인트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어떠한 챙김이 있어야 될지,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2개 항목에 대한 답변, 질문, 낭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3편으로 편성을 해서 총 12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달려왔는데요. 네. 수업과 학력, 미래교육. 맞아요.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전북에 어떻게 안착돼야 되고 또 학생들이 이 일을 통해서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어려워요.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거에 대한 것과 전북의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많은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육, 또 이 안에 또 교육 격차, 그리고 2편은 돌봄과 안전이었죠. 편에서는 돌봄과 안전, 학교 공동체 등 학교 교실이 아니라 학교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 속에서 어떻게 늘봄학교와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또는 학생 마음 건강과 사회 정서 교육을 어떻게 연계지어서 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예방 그리고 이를 회복하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은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후보자님께 질문을 던져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던가 이 편에서의 제일 대두되는 게 요즘 현재 아이들의 생활이 지금 추이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이가 변한 만큼 또 정책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부모들이나 아니면 지역민에서 지역 사회에서는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네네. 그거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저희가 또 질문에 또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교권 부분에도 조금 더. 네, 맞아요. 저희 이 편이 교권이 들어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쉽지 않거든요. 저는 또 네. 이게 물론 두 후보님들의 그런 답변을 낭독해드리는 시간이었지만 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또한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다방면에서 이제 이런 항목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되돌아보시고 깊이 좀 생각해보시는 또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또 3편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시겠어요? 호잉맘이 한번 네, 그럴까요? 해주실래요? 맞아요. 우리가 3편 방금 이제 했는데요. 지역 교육과 포용 교육 이제 공약을 검증을 하고 공약 검증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 진짜 고민했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 네. 질문을 낼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해야죠. 어떠한 이제 뭐 기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처음 이번에 이 지방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이 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의 공약 검증은 다 들어가긴 하잖아요. 근데 가기도 전부터 우리가 공약 이행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좋았던 게 네. 그 두 후보님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네. 이 후보님 두 분 또한 생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너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느 한 분야를 어느 한 분야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 1번에서 12번까지의 모든 질문들을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에 여러 부분 하나하나 빠지지 않게 세심하게 소외된 부분 없이 많이들 고민하시고 이 공약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총 12개 문항을 통해 전북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 질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수업, 학교 안전, 지역 교육, 교육 복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보다 정책을 보고 구호보다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또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보낸 이 질의서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보내주신 두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이요. 우리 시민분들과 또 학부모, 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모든 학생들의 그 전북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작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천천만만 특별 코너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G.O.D의 길입니다. 전북 교육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날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